più tra i farfalloni. 일단은 좀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포인트 지점들을 먼저 좀 추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 같은 경우는 손이랑 다른 게 이제 구조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손처럼 길쭉길쭉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움직임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통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꺾이는 각도도 거의 비슷하게만 계속 꺾이고, 조금 덜 입체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려주실 때는 약간 움직이는 형태라기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 몇 개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느낌. 발목 부분에 관절이 하나 있고, 요 앞꿈치 부분에 관절이 하나 있는 이런 느낌의 도형, 이런 걸 좀 상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하나하나의 어떤, 손가락은 하나하나가 다 90도씩 꺾이니까 하나하나를 좀 봐줬어야 했다면, 다리는 이제 좀 2개의 관절 정도로 봐주면 된다. 그래서 한번 형태를 봅시다. 우선은 제일 먼저 봐줄 거는 발목 쪽인데, 복사뼈가 있고, 복사뼈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었죠. 바깥쪽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높낮이 자체는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높낮이의 위치 관계를 잘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한쪽만 보이는 경우는 이제 발이 그만큼 돌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발등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2개의 갈래로 건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도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리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이제 발가락 쪽으로 와서 이렇게 4개의 마디들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많은 건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크게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에서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발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렇지 않고 발목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갑자기 꺾이면서 시작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발등과 발바닥. 그리고 발의 이제 입체감에 대해서, 발의 입체감은 저희 도형화 했을 때 다 한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자면, 엄지발가락 쪽은 가파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제 새끼발가락 쪽은 꽤 완만한 형태예요.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의 경사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경사고, 새끼발가락 쪽은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경사. 그리고 발 안쪽에는 아치형이 있었어요. 무게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새끼발가락이랑 엄지발가락 쪽 패드 사이에 이제 듬뿍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의 입체감을 좀 기억을 하고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에는 이제 뼈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양옆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딱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만져보시면 더 좋아요. 여기 발가락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이제 제일 좀 넓은 부위입니다. 발에 발가락들을 붙이면은 시작점이 더 넓어요. 그리고 발가락들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마디는 안 닿고 발끝과 시작하기 전 패드가 이렇게 닿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치형 부분 떠 있고, 엄지발가락 부분 떠 있고, 엄지발가락 부분 떠 있고, 아치형 부분 떠 있고. 그래서 바닥에 발 딱 닿으면은 이제 발자국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 다 떠 있고, 아치형 부분 떠 있고. 요 정도 입체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발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만 잘 이해를 하면은 형태 자체는 많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들만 좀 그려보시면 됩니다. 손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발 그릴 때는
손이랑 마찬가지로 좀 도형화된 형태로 좀 뭉탱이로 잡아놓으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사이즈 잡는 단계에서 이런 도형화된 느낌을 발도 손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은 이런 거예요. 발목에서 들어갔다가 발등에서 나왔다가 발가락에서 다시 들어가는 건가 이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약간 발등 쪽이 평평하지 않고 살짝 튀어나오는 느낌을 잘 살려주면 입체감을 잘 살릴 수 있어요. 발가락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뭉탱이에요. 손가락은 그래도 뭔가 좀 흐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발가락은 진짜로 그냥 하나의 뭉탱이로 이렇게 봐줘도 됩니다. 엄지발가락이랑 나머지 4개 발가락. 벌어질 때도 거의 한꺼번에 벌어지고 접힐 때도 거의 한꺼번에 접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도 보통 발가락 4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로 좀 묶어주는 경우가 많고, 엄지발가락만 좀 따로 라인을 잡거나. 발가락 같은 부분은 특히나 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반으로 쪼개고 그걸 또 반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4등분을 하면 편합니다. 하나씩 그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로 일단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하는 느낌. 그리고 발가락 모양도 너무 그 원본이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약간 자기가 그리면서 조금 더 예쁜 느낌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발가락은 이제 아무래도 되게 좀 험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힐 같은 거 많이 신으면 변형도 많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이 예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형태 자체를 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면은 좋겠죠. 왜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사진이랑은 달라서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그려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힘줄이 여기 4개 발가락만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엄지발가락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흐름은 4개 발가락만 이어져 있고 엄지발가락은 아예 따로 있어요. 힘줄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5개를 다 그려주실 때는 4개 발가락은 이쪽으로 이어주시고 엄지발가락은 이쪽에서 아예 따로 나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제 좀 더 실제에 가깝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로 모아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을 공부하되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은 오히려 되게 강박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림의 이제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어떤 자유도인데 정답이 없고 무엇이든 괜찮고 뭔가 이런 게 이제 그림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맞추는 거에 집착을 하지 않고 걔네는 이제 그냥 있으면 좋고 내가 필요한 데다가 활용할 수 있고 근데 뭐 틀린다고 해서 누가 와서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정도만 필요한 곳에다가 사용되면 되는 거죠. 약간 흐름을요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복사뼈에서 요렇게 안쪽 아치형
복사뼈에서 이렇게 안쪽 아치형.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힘줄이 요 아래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또 바깥쪽에서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좀 여기가 평평하지 않고 도톰한 형태를 좀 띠거든요. 그리고 뒤꿈치 라인은 요 아킬레스 건에서 연결되는 형태라는 거. 요번에는 약간 옆면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제 아까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발목이 이제 직각으로 탁 꺾이는 게 아니고 힘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발목에서. 그리고 뒤쪽에는 아킬레스 건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뒤꿈치랑 이어지는 아킬레스 건이 뒤꿈치랑 이어지는 형태. 그리고 안쪽에는 아치형이 있지만 바깥쪽에는 그 아치형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과 거의 밀착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가락 사이에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형태.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은 가파른 경사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옆쪽으로 이제 발가락들도 안 보이고 발등도 안 보이는데 발등 쪽은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는 라인은 이제 완만하기 때문에 이 옆면이 이제 널찍하게 보여지고 발가락도 5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감으로 하나 더 봐주면 좋을 만한 거는 여기 그 복사뼈 아래쪽으로 이쪽에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가는 근육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입체감만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사뼈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입체감입니다. 실제 해부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 복사뼈 아래쪽으로 바깥쪽에 붙어 있는 애인데 이거 실제로 만져보면은 거기 말랑말랑하게 좀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마찬가지로 좀 도형화된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해주면 되겠죠. 발은 거의 삼각형 형태를 좀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발가락은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들은 뭉탱이로 좀 봐줍니다. 그리고 발목 두께는 정면에서 볼 때보다 옆면에서 볼 때 이제 좀 더 두껍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볼 때는 복사뼈 때문에 발목이 조금 얇아 보이는, 좀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까요? 복사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옆면에서 볼 때는 앞쪽에는 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힘줄이랑 뒤쪽에는 아킬레스 건이 있어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느낌? 손목에서는 이제 옆면에서 보면은 더 얇은 느낌인 거에 반해서 발목에서는 옆면에서 볼 때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익숙한 형태일수록 더 조금만 이상해졌을 때 조금만 이상해져도 눈치를 채고요. 뭐 평소에 별로 보지 않는 좀 생소한 형태일수록 거의 그냥 비슷한 느낌만 들어도 잘 형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발 같은 부분은 사실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삼각형 느낌의 실루엣에 발가락만 엄지발가락 나머지 4개 발가락 잘 붙어 있으면 발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손이라든지 얼굴 같은 부위보다는 이제 그리는 것 자체는 쉬운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려놨을 때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완성도는 이제 훨씬 좀 더 낫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도 크게 사람들이 신경 안 씁니다.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만 잘 챙겨져 있으면
약간 입체감 파악이 어려울 때는 등고선 같은 걸 좀 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에 적용되어 있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형태들을, 입체감들을. 그래서 약간 그 발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보면은 굴곡이 되게 예쁘거든요. 뒤꿈치에서부터 아치형에서 엄지발가락 쪽 지방 패드에서 엄지발가락의 입체감까지 뭔가 되게 굴곡이 예쁘고 좀 엣지 있는 형태인데, 근데 바깥쪽은 좀 넙대대한 느낌이 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턱 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바깥쪽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만화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깥쪽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굴곡을 좀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자기만의 그림체로 좀 살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가분들 하시는 것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넙대대한 부분이 좀 덜하네,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바닥 쪽이 보이게 또 해볼까요? 네, 발바닥 같은 경우는 우선은 뒤쪽에서 본 발바닥은 아킬레스 건의 이 입체감이 제일 좀 중요하겠고, 여기 복사뼈랑 아킬레스 건의 입체감이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발목에서는 다시 둥그러지고, 요런 그 위쪽에 있는 가자미근이랑 비복근이랑 이런 애들 때문에 좀 두툼했다가 뒤꿈치 근처에서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튀어나오면서 이런 형태로 좀 보여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등고선을 좀 그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은 안쪽이 아치형이기 때문에 이 뒤꿈치 라인에서 이 아치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가운데 부분 타고 내려오는 이런 느낌의 입체감이 보통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발 등 부분에 이제 완만한 형태가 이렇게 살짝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꿈치 부분으로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여기 복사뼈가 있겠죠.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입체감. 그리고 뒤꿈치에서 이제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얘는 이제 조금 주름이 져서 형태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 바닥에 닿는 부위가 이런 느낌이고, 여기 부분은 이제 아치형으로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발 옆쪽 볼이라고 하는 발볼 부분에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 엄지발가락 쪽 발바닥은 이제 경사가 가파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흘러내려와서 쏙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아요. 발은 하나하나 조각으로 보기보다도 뭔가 전체적인 흐름, 뭔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선이 좀 길게 그어지는, 시원시원하게 그어지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으면은 뭔가 더 발의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 원래 예술이란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보실 때 제가 항상 쓰는 그 추상적인 단어들, 좀 분위기, 뉘앙스, 막 이런 흐름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뭔가 다른 단어로 재정의하고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저는 특히 발 볼 때는 좀 이런 느낌의 도형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의 흐름으로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도형화가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인체는 복잡하고 또 수많은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들만 봐서 형태를 잡아가는 건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고 좀 흐름으로 보고 리듬감으로 보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시켜서 보면은 더 잘 습득이 된다고나 할까.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도. 애초에 인체 자체가 어떤 개별적인 구조가 아니고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으로 그렸을 때 실제같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도 옆면이 있고 앞면이 있었던 것처럼 발도 밑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이렇게 좀 면이 나눠진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에서 그 종아리로 이어지는 리듬감은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비복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자미근이 있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자미근이랑 아킬레스건을 좀 하나의 흐름으로 봐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랑 마지막에 연결되는 느낌. 하나 정도만 더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는 바깥쪽, 하나는 안쪽입니다. 우선은 둘 다 발 쭉 폈을 때고, 발 쭉 피면은 이제 요 종아리의 앞쪽 근육이 그 발가락으로 향하는 힘줄이랑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두툼한 요 발등 쪽에 약간의 두툼한 입체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꿈치에서 이제 각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가락은 보통 바깥쪽으로 꺾일 때가 많고, 이렇게 꺾일 때는 거의 90도 가까이 꺾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접는 건데, 접을 때는 발가락을 한두 개씩 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다 접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보통 대부분입니다. 엄지발가락이랑 나머지 4개 발가락,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손가락이랑 마찬가지로 아치형 적용을 받고, 그리고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덩어리감으로 봐주면 좋습니다. 약간 유전에 따라서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이 뭐 엄지발가락보다 긴 사람도 있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길이가 똑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끼 발가락이 좀 특별히 짧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이 그려주고 싶은 예쁜 모양으로 묘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쭉 피면요, 이 힘줄이 거의 일직선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뒤꿈치가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적 뒤쪽이 넓어지고 앞쪽은 좀 이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뼈가 약간 앞쪽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돼요. 원래는 이제 앞에 있는 발이 이렇게 힘줄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뒤쪽에 아킬레스건이 거의 수직으로 있으니까 중간쯤에 복사뼈가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까치발 드는 형태가 되면 앞쪽 힘줄이 거의 일직선이 되고, 뒤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아킬레스건이 뒤로 가니까 복사뼈는 앞쪽으로 가는 느낌. 복사뼈의 위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앞뒤가 변해서
역사뼈가 앞에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발이 좀 핏줄이 많이 도드라지는데 왜 그런 거냐면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탁 할 때 그 아래쪽으로 오는 피가 훨씬 더 간단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펌프질을 딱 할 때 피가 아래로 쭉 오는 거죠. 그래서 핏줄이 많이 좀 도드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약간 그 발가락들이 접힐 때 이제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콱 접힌 형태를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꽉 접혔다는 느낌. 이렇게 발 모양 좀 그려보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ttro giro d'amore.